그의 작품엔 그가 걸어온 길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작가 김종범. 2023년 그는 지금 한국의 작은 시골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의 걸음걸음엔 늘 카메라가 함께합니다. 이게 일상이 된 거죠. 일어나서부터 눈을 감고 잠잘 때까지 결국은 사진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진과 연관을 시키다 보니까 피사체가 그만큼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 안에는 그런 생활 습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시선이 닿는 곳, 마음이 멈추는 곳. 그 찰나의 시간과 영혼의 공간이 그에겐 사진입니다. 숲은 온통 푸른 침묵에 잠겨 있습니다. 마디마디 나무가 뿜어내는 맹렬한 정막. 거기엔 쉬이 들리지 않고 함부로 보이지 않는 숲의 세계가 있습니다. 숲의 침묵 사이로 조용히 젖어드는 발자국 하나. 지난 2년간 그는 얼마나 많이 이곳을 오갔는지 모릅니다. 매일 달라지는 숲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 대숲에 갈 때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어느 날은 되게 얼씬연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느 날은 정말 그 음악이 들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느 날은 참 내가 어머니한테 찾아가는 포근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고, 오늘은 어떤 장면들이 나한테 주어질까,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갔다 오고 그럽니다. 숲이 제품 깊숙이 묻어둔 이야기. 햇빛과 바람, 눈과 비, 고통과 기쁨을 읽어내기 위해 그는 숲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늘 만나는 작은 공간. 대나무 숲의 푸른 그늘 사이, 조용히 앉아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이게 원래는 길이 없었습니다. 이쪽에 길이 없었고 이 공간도 이렇게 없었는데 제가 이제 약 5일간 이 터를 만들고 좀 좋은 장소 중에 하나다 싶어서 교회를 제가 직접 여기서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저 조그마한 교회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문가인 세 사람도 다 짓지 못하고 마지막에 전혀 경험이 없는 제가 저 교회를 다 지은 거죠. 만약에 전문가가 완벽하게 지었다면 언밸런스가 되겠죠. 근데 초보자인 제가 어설프게 짓다 보니까 교회가 대숲하고 어울린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나쁘지가 않은 거죠. 사진작가인 그가 어설픈 목수를 자청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스치듯 이곳을 만난다면 잠시 위안을 느끼고 가길 바라는 마음. 만듦새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새가 더 근사한 공간입니다.
제가 크리스찬이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것보다 외국에서 정말 그 그림 같은 정말 아름다운 곳에 아담한 교회를 많이 보다 보니까 대숲에도 교회를 지으면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뭐 굳이 이 대나무 숲까지 안 와도 큰 교회들은 많은데 그러면 기왕이면 작은 교회면 제일 작은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수없이 반복해온 일상. 그는 마치 일기를 쓰듯 숲의 계절과 풍경을 꾸준히 기록해왔습니다. 카메라로 숲과 주고받은 내밀한 이야기들. 그는 비온 뒤 새벽 죽순이 힘껏 땅을 밀어올리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냥 제가 수시로 가끔 가서 촬영을 합니다. 새벽에도 찍어보고 밤 12시에도 찍어보고, 처음 생각은 내가 찍고 싶어서 만든 건데 점점 그게 그러면 굳이 나만 소유할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볼 수 있게 하자. 교회를 오픈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는 정말 많이 왔어요. 하루에 한 200~300명씩 전국에서 왔는데, 그것도 거의 사진 작가들만. 그러다 보니까 SNS에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가지고 한 6개월 정도는 정말 여기 주차장이 비좁고 저 마을 회관까지 주차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 정도로 굉장한 관심을 가졌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가 지은 대나무숲 작은 교회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사진 명소가 됐습니다. 내가 좋아서 한 일이 누군가에게 설렘과 위안을 안겨주는 기쁨. 그렇게 그는 더 많은 이들과 사진의 즐거움을 나누고 싶습니다. 대나무숲 바로 옆, 그의 이름을 내건 문화공간이 있습니다. 올해로 개관 2년째를 맡고 있는 갤러리 겸 그의 작업실입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세상과 만나온 지 35년. 김종범 작가의 삶의 여정이 고스란히 여기 모였습니다.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사진 작업을 해온 그가 논산에 안겨든 연유는 무엇일까요? 그 시작은 바로 이갑재 작가와의 인연입니다. 사진가라는 공통분모로 전시회를 통해 알게 된 두 사람. 코로나로 인해 해외 작업이 주춤했던 시기, 그가 김종범 작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원래 여기가 밭이었었어요. 고구마를 심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를 이제 제가 촬영을 하고 나서 여기다 갤러리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저보고 설계사무소에 약속을 했으니까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설계사무소 가가지고 이제 저희가 추진을 하기 시작한 거죠. 지나가는 말로 하셨다고 하지만 저한테는 딱 그게 들어왔어요. 혹시 이분이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만큼을 나한테 용기가 있고 이만큼 생각을 하게 했으니까, 그래, 안 하시면은 그냥 혼자라도 하자라는 생각으로 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가시라고 해도 못 갈 거려. 김종범 작가의 가족에게도 논산은 반가운 인연입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늘 어딘가로 떠나고
자유롭게 누비길 좋아했던 김종범 작가. 그의 발길을 붙잡은 건 논산의 하늘과 바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인연의 힘이었습니다. 논산에 와서 그는 많이 변했습니다. 망치질 한 번도 영 서툴었던 두 손이 요즘엔 페인트질까지. 거침이 없습니다. 블루 컬러로 빈티지하게 좀 해봤는데 약간 좀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그 블루 페인팅에다가 이 흰색을 좀 섞어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칠해보는 중입니다. 혹시 뭐 또 이것도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시 한번 또 칠할지도 몰라요. 그저 마음이 끌리는 대로 이것저것 해보는 놀이터라고 하는데요. 벽돌을 쌓아 올린 담장도 그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빛이 이제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 벽에 비춰지는 선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런 선에다가 어떤 좀 소품 같은 거 놓고 촬영하기 좋고, 외벽은 또 흰색으로 하고 이쪽은 조금 더 다른 색깔로 해서 양쪽 벽을 이용해서 촬영도 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쉬는 공간 뭐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의 감각이 더해지면 어떤 공간이든 이내 작품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 공간은 쉼없이 새로운 사진을 떠올리고 연구하는 김종범 작가의 머릿속 놀이터입니다. 메이킹 포토를 이제 하다 보니까 오래됐죠. 지금 벌써 한 30년 메이킹 포토를 한 지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직접 제가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하다 보니까 자꾸 진화를 하고 그랬죠, 이제. 갤러리 앞마당엔 그의 놀이터가 가득합니다. 놀이터가 많다는 건 여기서 탄생한 새로운 사진들도 많다는 뜻. 계절에 따라 그의 감성에 따라 공간은 계속 태어날 것입니다. 논산에 와서 새롭게 알게 된 재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갤러리를 찾아온 관람객들과의 만남. 얼마 전 그는 4년간 몰두한 새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제 제주의 무덤, 사실 이제 관심을 가진 건 무덤이 참 재밌게 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가면은 사진 찍으려고 하면은 무덤이 있으면 피했는데 어느 날 저게 숙명적으로 저한테 다가온 거죠. 그때부터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무덤만 봐요. 제주도 가면은 다른 건 안 보여. 무덤만 보이는 거야. 이런 건 별거 아닌 소재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굉장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게 임산부 모습이잖아요. 근데 임산부 모습인데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제 눈에는 이런 게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는 하나의 좋은 소재로 보이는 거죠.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을수록 좋은 사진이라는 거예요. 딱 한눈에 봤을 때 아름다운데 더 이상 뭐가 안 보이네. 그러면 그 사진은 그만큼 이야기가 적다는 거죠. 근데 뭔가 보면 볼수록 야 저건 어제 안 보였는데 오늘 보이네. 근데 옆 사람은 또 다른 걸로 보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이 안에 담겨 있다면 굉장한 작품이 되는 거죠. 그는 관람객들과의 대화도 작품의 일부라 생각합니다. 사진 앞에 발길이 머물고 각기 다른 시선과 이야기가 한데 어우러지는 귀한 풍경입니다.
저는 직장이 논산인데 논산 30년을 있었는데 왔다가 대전에서 했는데 양촌 이런 시국에 이런 곳이 있는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고 지인 소개로 와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몇 번 와봤는데 제가 자연을 보고 주위에 삶을 부른 눈을 바꿔주게 하나 대단한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주 무덤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꺼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작품 하나하나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 선생님이니까 가능하겠지. 예,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무덤 생각하면 일단은 무겁고 칙칙하고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무덤 자체는 우리 육지 같은 경우도 뭐 집 옆에다가 무덤을 쓰기보다는 뭐 선산을 뭐 장만해가지고 저 멀리에다 이제 뭐 무덤을 산에다가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안 그런 거예요. 보니까 제주도는 늘 가장 밭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에 무덤이 있고 그래서 아, 참 신기하다, 독특하다. 육지의 무덤과는 다른 제주의 무덤. 특히 무덤 주위를 에워싼 돌담이 특징입니다. 하나, 김종범 작가는 돌담 너머까지 넓은 시선으로 껴안았습니다. 그러자 무덤 주변, 자연의 무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높이로 제가 처음에는 촬영을 하려고 봤는데 거의 다 비슷해요. 눈높이에서는 어떤 특징이 없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눈높이니까 이 무덤의 형태도 정확히 볼 수도 없고, 근데 이 지금 저쪽에 첫 번째 작품 같은 경우는 보면 눈처럼 이렇게 눈처럼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위에 눈처럼 돼 있는 저런 작은 무덤은 이 정상적으로 사각형에 가까운 저런 그 산담하고 달라요. 근데 저런 것도 만약에 눈높이로 볼 때는 저렇게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드론으로 위에서 봤을 때는 죽은 자와 산 자의 공존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 제가 평소에 갈망했던 그러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인 거예요. 중요한 건 시선입니다. 같은 풍경을 보더라도 익숙한 방법이 아닌 낯설게 보기. 와, 굉장하네. 오늘도 김종범 작가는 자기만의 낯선 풍경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와, 이게 지금 이제 마르면서 좀 색깔이 계속 예, 진해지고 변하죠. 있는 거죠? 약간 이제 검어지죠. 이건 며칠 안 된 거, 이건 바로 깎으신 거 같아요. 어저께 깎은 거예요. 와, 좀 한번 촬영 좀 예,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마치 지난 계절 농부의 성적표처럼 당당하게 걸려있는 곶감. 이 고운 색을 자아내기까지 호된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땡볕과 무서리까지 숱한 날을 견뎌왔을 겁니다. 그는 견고한 자연의 시간을 담아내려 합니다. 이렇게 이런 좋은 색감의 좋은 장면, 이런 풍요로운 장면을 볼 수 있는 건 3, 4일, 특히 오늘같이 빛이 좋은 날은 특히 더 이 색감이 굉장히 그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붉은색도 아니고 이 오렌지색, 이런 느낌의 색감은 제가 평소에도 되게 좋아하는 색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해가 올라오는 중인지 넘어가는 중인지, 바람이 황소바람인지 명주바람인지, 사진가는 쉬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직감적으로 보고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그런 프레임의 앵글보다는 이와 같이
자세를 낮춰서 노우 앵글로 촬영을 한다던가, 아니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올라가서 하이 앵글로 촬영한다던가, 이런 뭔가 우리가 평상시에 늘 익숙해져 있는 시선과 그 높이로 봤을 때는 조금 박진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면, 이와 같이 좀 더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다른 위치에서 촬영을 한다면 훨씬 더 신선한 느낌을 준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때론 투명한 감탄사보다 짙은 물음표를 던져주는 사진. 단박에 안겨드는 사진보다 2번, 3번 궁금증을 자아내며 천천히 다가오는 사진이 좋은 사진이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사진을 얼마나 하셨어요? 그 질문을 너무 많이 해요. 얼마나 되셨어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30년 전부터 했어요? 35년 전부터 했어요? 그런 어떤 시작한 그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정말 셔터를 얼마만큼 눌러대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작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 언제부터 얼마나 되셨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제일 그 대답하기 곤란해요. 사실은 얼마나 오래 됐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더 열정적으로 그런 사진 촬영을 해 왔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워라. 이거 익어서 버리셨구나. 아유, 야, 버려졌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버려진 걸 좋아해요. 그 버려져서 사람들이 좀 관심이 없는, 버려진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건 아름답게 표현하는 건 누구나 하지만, 그 아름답지 않은 걸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도 작가의 의무이기도 하고 제 몫이라고 또 생각도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 쓸모라는 세상의 잣대로부터 밀려난 것. 그러나 여전히 제 빛을 잃지 않은 것들을 찾아 그의 발길은 계속됩니다. 그가 좋아하는 동네입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쇠락한 시골에 지나지 않겠지만 그의 눈엔 다릅니다. 세월의 파도에도 휩쓸리지 않은 의연한 풍경입니다. 이렇게 벽이 부담스럽지 않고 단아하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제 모습을 그림자 찍었어요. 여기는 이쪽은 빈티지하게 그대로 색을 칠하지 않고 이쪽은 흰색을 칠해가지고 참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에스파라 이 상태로 한번 찍고, 한 걸음 떼어내기 무섭게 다시 멈춤. 내내 그의 마음이 일렁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다른 그 시골에 가보면 벽화라고 해서 막 너무 요란스럽고,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고 또 배색을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이 지붕도 저는 이제 살려서 좀 촬영을 하는데 빈티지한 그 지붕과 그 벽의 색이 너무 잘 어울리고, 보통 삼원색, 투칼라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돼 있고 그림자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있습니다. 요란한 치장을 하지 않은 단아한 벽화. 시골의 소박함 위로 깔끔한 세련미가 더해진 이 풍경들에 그는 반했습니다.
맛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참 맛있다. 사진 참 맛있다. 맛깔스럽다. 막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정말 내가 원하는 장면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곳에 내가 내 철학을 넣고 싶을 때, 그게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때는 정말 맛있어요. 정말 그 희열은 정말 그 본인만이 느끼는 거죠. 네, 그런 게 사진의 맛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이제 하게 된 거죠. 김종범 작가의 작업실. 잠잠한 듯 보이지만 사실 무수한 사진들 속 생생한 기억이 출렁이는 곳입니다. 지난 35년간 그는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작품 활동을 해왔습니다. 약 한 30개국을 넘게 다닌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그러면서 뉴질랜드하고 프랑스에서 좀 많이 머물렀기 때문에 그쪽 사진들이 주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뉴질랜드는 섬나라이다 보니까 그런 어족 자원이 정말 풍부한데요. 제 친구가 킹피쉬 이와 같이 큰 그 물고기를 작살로 잡은 겁니다. 지금 이게 약 30kg 가까이 나가는 큰 물고기였는데 저랑 함께 이 회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이제 종종 납니다. 이제 뉴질랜드 그 와나카 호수라고 여기는 남섬에 있는데요. 이 나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게 버드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가 겨울에는 지금 이와 같이 앙상한 가지만 있는데 가을이 되면 노랗게 물들어 가지고 정말 아침에 나가 보면 사진가들 때문에 이렇게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진가들이 빼곡히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섬나라이다 보니까 뉴질랜드에 이와 같이 이제 고래를 만나기도 해요. 지금 이건 고래가 암놈이 새끼 고래하고 가고 있는 장면인데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위치에 얘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촬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의 사진 인생의 전환점을 꼽으라면 그는 서슴없이 뉴질랜드라 말합니다. 본래는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가기로 했던 계획이 몽땅 어긋나 버려 예상치 않게 뉴질랜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뉴질랜드는 정말 아기자기해요. 섬나라다 보니까 바다, 산, 초원, 동물 모든 게 다 완벽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정말 원 없이 사진을 찍었는데 촬영을 하고 와서 서울에서 전시를 한번 했어요. 그 계기로 인해서 이제 뉴질랜드 수상이 저를 이제 초대해서 전시도 하는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기회도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제 저를 또 국위 선양했다고 초대하는 그런 큰 영광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화위복이 된 거죠. 만약에 캐나다에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뉴질랜드에 머무르다가 귀국하다 보니까 그런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행운들이 많이 따랐었죠. 네. 작가에겐 글이, 화가에겐 그림이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이듯이 사진가에겐 한 장의 사진이 그의 언어이자 목소리입니다. 작품 한 점 한 점엔 세계 곳곳의 하늘과 바다, 구름과 바람에 쉼없이 말을 건네온 그의 열정이 배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에서 뭐 촬영 다니면서 약 200만 카트까지 그 사용한 카메라가 있어요. 200만 컷이요? 예, 200만. 200만. 그러니까 제 카메라는 중고로 매매하기가 곤란해요. 왜냐하면 일단 그 중고를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카트 수가 너무 많으니까 안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팔려고 안 하고 아예 그래 고장 날 때까지 쓰자 뭐 이런 주의죠. 그 카메라는 전부 다 막 겉에도 다 헤어지고 이렇게 뭐 기수도 굉장히 많이 나고 골동품에 준하는 그런 카메라처럼 보일 정도로 닳고 닳았는데 그런 카메라들이 오히려 더 제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지금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카메라가. 근데 AS점에 갔는데 부속이 없어서 수리를 못 한다고 그래요. 그 카메라는 계속 더 쓰고 싶었는데 그 부속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신상폰을 다시 이제 구입을 했죠. 모든 날 모든 순간 그는 뷰파인더를 통해 세상을 보고 느끼며 기록해 왔습니다. 공식을 깨는 자유로운 구도로 담대한 시선으로. 우리가 프랑스의 그 몽쉘 미셸이라고 아시잖아요. 굉장히 큰 성인데 프랑스 북부 지방에 있는데 여긴 바다입니다. 바다인데 이것도 흑백으로 촬영을 한 건데 정말 이렇게 보면 점처럼 보여요. 점처럼 약 10km 정도 떨어진 방파제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자 보시면 어때요? 확대해 보면 이게 성이라는 게 보이죠. 지금 여기에 요트가 지금 가고 있는 장면 확대시켜 보면 요 사람도 보입니다. 요 사람도 숙이고 있는 사람도 보이는데 요런 제가 컨셉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 요트를 크게 요 앞부분에 촬영을 했다 그러면 집중해서 보지 않겠지만 지금 이와 같이 작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몰입을 하게 됩니다. 몰입감이 있어 가지고 더 집중을 하게 되고 이게 무엇일까, 심지어는 돋보기로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확대를 해서 보는 그런 이제 관람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몰입할 수 있다는 거죠.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와 같이 공간의 미를 살리면서 이 공간의 여백은 많은 이야기, 각자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남겨주는 상황이고, 동시에 작지만 강한 힘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작지만 끌어당기는 강한 힘이 있다는 거죠.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김종범 작가. 그는 요즘 호수의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굽어진 산자락 아래 다섯곳이 펼쳐진 탑정호. 언제나 그랬듯이 익숙한 방식이 아닌 새로운 시선으로 호수를 바라보려 합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드론 촬영. 탑정호는 아기자기하다는 거죠. 여기만의 아기자기한 그런 것들이 제 눈에 이제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의 또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법으로 탑정호를 지금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탑정호도 눈높이를 보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고 또 그게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을 제가 띄워보니까 또 제가 눈높이로 보던 탑정호가 아니라 보이지 않던 그런 프레임이 매일 달라지는 거예요. 또 계절별로 달라지고 물이 빠졌을 때와 물이 또 만수가 됐을 때 또 날씨 여러 가지에 의해서 매일 같은 장소를 가더라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요건 지금 물이 빠졌을 때 거기 이제 어부가 본인의 그 배로 다니는 이런 길, 그리고 밑에는 물, 위에는 이렇게 초지처럼 이게 풀이 자란 상태입니다. 이건 겨울인데요. 겨울에 눈이 내렸을 때 지금 나무들과 거기에 이제 배가 한 척이 있는 이런 장면. 요게 뭘로 보이세요? 하트. 예, 요게 하트죠. 요 장면도 저도 그렇게 많이 촬영을 하고 했는데도 요 장면은 제가 정말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봤는데 그날 운 좋게도 이 장면을 여러 번 촬영을 했습니다. 집요하리만큼 성실한 발걸음으로 그가 길어올린 호수의 다양한 색깔들. 그가 아니었으면 놓쳐버릴 자연의 얼굴입니다. 떠나는 계절을 붙잡으려 지난해 왔습니다. 코앞에 들이닥친 겨울 대신 가을의 뒷모습을 배웅하려는 사람들. 일주일에 2번씩 진행하는 김종범 사진 아카데미의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내가 2번만 떠다가 거기다 한번 고이게 고이게. 야, 이게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여기다만. 와, 너무 편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구한테 간 거 알죠? 누구한테 간 건데? 모처럼의 출사에 모두가 들떴습니다. 그동안 강의실에서 익혔던 이론과 감각을 현장에서 자유롭게 표현해보는 시간. 각자의 감성대로 늦가을 계절의 모습을 오롯이 붙잡아 봅니다. 신현철님 여기 한번 이렇게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배경이 되게 색깔이 이쁘잖아요. 여기도 한번 찍어보시라고. 여기도 다크하게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여기 부분을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아 알겠어요. 조금만 더 앞으로 가서 이런 데랑이 안 나오게. 셔터 속도 빠르게 하셔야 돼요. 좀 더 빠르게 할까요? 많이 지금 빠르게 200mm 가지고 200분의 1초 가지고 안 되고 400분의 1초 정도. 김종범 작가는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수강생에게 가감없이 나눕니다. 뭔가 창의적인 사진은 지루하지가 않아요. 근데 풍경 사진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단계에 오면 이게 지루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상담 오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풍경 사진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하기에는 좀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와요.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걸 찾고자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이제 제 스타일로 그분들도 사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같은 장소 가더라도 매일매일 다르다는 거예요. 늘 소품 같은 거 놓고 촬영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런 이미지 작업을 하니까 늘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더 흥미로워지고 지루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저 있는 그대로의 풍경이 아니라 그 풍경에 나만의 감성과 메시지를 담아내는 사진. 김종범 작가가 꾸준히 해왔던 메이킹 포토 작업입니다. 이제 누가 이런 것도 배에다가 은행잎을 가득 넣어서 여기다 놓으라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장소를 여기다가 하여튼 뭔가 좀 이게 배가 탁 트일 수 있도록. 에이, 아유 진짜
감성 없이 이게 뭡니까? 그래, 왜냐면 이게 배가 바위에 의해서 딱 드러나게 위치가. 저희가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생각을 연출을 해주니까 되게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뭐 그동안은 뭐 사진을 찍어 있는 걸 그대로만 찍었는데 이렇게 뭔가를 생각하면서 찍는다는 것 자체가 남다르면서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신만의 놀이터에서 자주 해왔던 작업을 수강생들에게 그대로 전수하는 김종범 작가. 같은 길을 먼저 걸어온 선배가 후배를 위해 세워두는 이정표 같은 거라고 그는 말합니다. 사진작가의 길이 때때로 막막하고 자주 외롭다는 걸 그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지금 다 소화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스톡 사진, 상업 사진이고, 하나는 파인아트하고 그런 두 가지의 장르인데, 이게 상업 사진과 작품 사진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작품은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업 사진은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인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 거기다가 넣어서 완성시키는 거죠. 근데 작품은 내 스스로가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성과 완성, 이게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작품은 내가 그곳에 메시지를 정확히 다 넣어줘야 되고 완성이 돼야 되는 거고, 스톡 사진은 어떤 것이 그 소스가 있음으로써 이제 하나를 더 넣어서 완성시키는 것,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소화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 역시 오늘의 시간에 닿기까지 무수히 많은 어제를 보내왔습니다. 사진기자를 하다 그만둔 날들,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딸아이를 모델로 상업사진을 찍던 날들, 동시에 나만의 작품 사진을 한 점 한 점 조용히 쌓아가던 날들. 그렇게 35년을 사진작가로 걸어왔습니다. 또 사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걸 잘라줘야지. 그래야 살아있는 또 대나무가 잘 살거든요. 이게 좀 갈색으로 이렇게 변한 거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죽은 나무인데 지금 다 섞어줘야 돼요, 이걸. 그래야 되는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좀 기회가 닿으면 일할 수 있는 분들 좀 섭외를 해서 저와 함께 좀 더 많이 섞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에서 삶의 방식을 배웁니다. 대나무를 베어내듯 낡은 생각, 삿된 마음 솎아내며 가능한 한 푸른 숲으로 살겠노라 말이죠. 겨울에 좀 눈이 오면 어떨까, 지금 그래서 이 공간을 조금만 더 비워볼까 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눈이 좀 수북이 쌓이면 내가 만들어 놓고 눈이 많이 내린 걸 아직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숲은 오늘도 새로움을 안겨줍니다. 나름대로 이제 조금 큰 땅을 이번에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약 10,000평 가까운 땅을 매입을 했는데, 저 자신을 위한, 제가 그곳에서 마음껏 뭐 내가 만들었다가 없애고 싶으면 없애고, 나무도 내가 심고 싶은 나무도 심고, 뭐 이런 걸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걸 마련하게 돼서
그곳에다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건강이 허락하는 한 시간 날 때마다 가서 그런 걸 만들어서 정말 저와 같은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고 싶은 분들이 올 수 있는, 끊임없이 10년, 20년이 지나도 계속 어떤 것들이 그곳에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밥 먹는 것보다 사진 찍는 게 더 즐거웠던 시절. 깡마른 젊은 사진가는 무거운 카메라와 함께 긴 세월을 걸어왔습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사진으로 촘촘히 채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길을 나서는 순간 나는 사진을 본다. 그렇게 그의 세상은 사진이 되었습니다. That's how I knew. That's how I knew. One day when we're old, we might forget all the little things that we did. So let's write a story.